엔비디아로 400빌리언 달러의 ETF가 투자되었습니다. 엔비디아는 과대평가된 것일까요? 그리고 하반기에 엔비디아에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AI 붐에는 예상치 못한 승자가 있는데요. 어떤 기업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매튜 갈가니는 투자의 규칙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우리가 기관 투자자의 움직임을 잘 따르는 요령을 안내합니다. 함께 알아보시죠. 투자의 규칙은 인베스트먼트 비즈니스 데일리 저널 TV의 평론가인 매튜 갈가니가 쓴 책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투자자들이 꼭 알아야 할 규칙들을 설명하는데요. 이 책은 IBD 창립자 윌리엄 오닐의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을 보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매튜 갈가니는 3가지 매수 체크리스트를 안내하는데요. 첫 번째, 시장이 상승 추세일 때만 매수하고 하락 추세가 되면 방어 조치를 취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 영업이익 증가율이 크고 새롭고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갖춘 기업에 초점을 맞춰라 라고 합니다. 세 번째, 기관 투자자들이 대량 매수하는 종목을 사고 대량 매도하는 종목을 피하라 입니다. 이 중에 세 번째, 기관 투자자의 움직임을 확인하고 어떻게 매수하면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매수할 때 대형 투자자들이 매수하기 시작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기보다 따라가는 것이 훨씬 쉽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펀드의 보유 비중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인베스트먼트 비즈니스 데일리의 종목을 보면 몇 분기 동안 펀드의 보유 비중이 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파티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일반적으로 대형 투자자들보다 먼저 종목에 들어가야 한다는 오해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 반대가 맞습니다. 최고의 종목은 급등하기 전에 기관의 보유가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피델리티, 뱅가드, 야누스, 드레이퍼스, CGM을 비롯한 뮤추얼 펀드는 모두 리서치 팀을 갖추고 있습니다. 리서치 팀은 수천 개 상장사의 현재 실적과 향후 전망을 분석합니다. 여러 펀드가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리서치팀이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했음을 뜻합니다. 결론적으로 매수 세력이 없으므로 주가가 오르기 힘들다는 얘기죠. 화면의 표에서 왓슨 파마슈티컬스와 울타뷰티 종목을 보유한 펀드 수가 4분기 동안 어떻게 변했는지 보십시오. 2분기 동안 왓슨 파마슈티컬스 종목을 보유한 펀드 수는 줄었고 울타뷰티의 경우 그 수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종목이 대규모 상승을 시작하기 전 최근 분기에는 그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증거입니다. 매튜 갈가니는 차트의 가격과 거래량의 조합은 대형 투자자들이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분명하게 보여줬다고 말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욕조 속의 코끼리와 같아서 움직임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코끼리의 발이 뛰어들거나 발을 뺄 때 그 사실은 거래량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례적으로 많거나 적은 거래에 주목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가령 하루에 100만 주가 거래되던 종목이 갑자기 200만 주나 거래되면 주의를 기울여야겠죠. 당신의 홍길동 삼촌이 100주를 사거나 파는 수준이 아닌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화면의 차트 손잡이가 달린 컵 핸들을 참고해 볼까요? 치폴레 멕시칸 그릴의 주간 차트와 일간 차트입니다. 손잡이 부분을 보시면요. 바닥에서 대규모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주가가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손잡이 끝부분으로 하락하는 부분을 보면요. 심각한 매도가 아닌 적은 거래량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손잡이에서 털어내기입니다. 이전 상승 추세의 막바지에 뒤늦게 매수하면서 큰 손실을 입은 불쌍한 우리의 홍길동 삼촌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수익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매도하기 시작하죠. 그들이 사라져야 주가가 더 수월하게 오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손잡이 고점보다 10센트 위를 돌파하는 시점이 우리가 매수해야 하는 시점이죠. 돌파 시에 대규모 거래량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끼리가 또 발을 담근 것이죠. 여러분도 거래량을 잘 주시하셔서 매매 타이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타마다입니다. 엔비디아와 AI 관련 종목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주식은 과대평가가 된 것일까요? 하반기에는 어떤 것을 기대할까요? 엔비디아 주식이 올해 상반기에 150% 이상 상승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주가가 하락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한 주요 이유 중에 하나는 엔비디아 주가가 과대평가되었다는 우려 때문이죠. 특히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후에 이런 우려가 부각됐습니다. 그렇지만 미래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 수익이 증가하고 있고 AI가 점점 더 많은 경제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는 엔비디아의 강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반도체 주식도 살펴보면요. AMD와 인텔은 상승했지만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하락했습니다. 하반기에 엔비디아 주식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프트웨어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에는 예측 가능성이 높아서 더 높은 가치 평가를 받거든요. 두 번째, AI가 점점 더 많은 경제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엔비디아의 강세론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겠죠. 엔비디아 주가가 하락했는데요. 여전히 최고 자리를 노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엔비디아 주가는 1.9% 하락해서 123.99달러에 마감했습니다. AI 칩 관련해서는 경쟁업체가 시장 점유율을 빼앗고 있다는 새로운 정보는 없습니다. 단지 엔비디아가 너무 커져서 그 성장에 대한 기대가 이미 가격에 많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이 걱정이죠. 하지만 애널리스트들은 여전히 엔비디아 주식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트루이스트 증권의 애널리스트 윌리엄 스타인은 우리 분석에 따르면 시가총액이 가장 큰 기업이 되는 것이 미래 투자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더구나 부품 구매자나 판매자들의 피드백에 따르면 블랙엘 칩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타인은 엔비디아 주식 목표가를 기존 128.8달러에서 140달러로 올리고 매수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새로운 목표 주가는 2025년 주가 수익 배열 PER의 40배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또한 JP모건의 조사에 따르면 많은 투자자들이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연말까지 3.5 트릴리언 달러에서 4 트릴리언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로 400빌리언 달러의 ETF가 투자되었습니다. ETF 시장에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 기반 펀드는 연초부터 무려 27빌리언 달러 이상의 자산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그랜트 시어스 엔비디아 2배 ETF는 자산이 5빌리언 달러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펀드는 올해 초 210밀리언 달러로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약 5빌리언 달러 이상으로 급성장하면서 370%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초주가의 2배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하락하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하죠. 앞으로 6개월 동안 ETF에는 262빌리언 달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뱅가드 S&P 500 ETF와 인베스코 QQQ가 큰 인기를 끌면서 많은 자금을 모았습니다. 블룸버그 데이터에 따르면 500밀리언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35개가 엔비디아를 10% 이상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아타나시오스는 엔비디아는 놓치고 싶지 않은 주식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주식을 매수하지 않더라도 이 주식에 큰 비중을 두는 ETF에 투자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테슬라 투자자들이 다가오는 촉매제로 주가 변동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테슬라는 곧 두 번째 분기 배송 결과와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죠. 그리고 자율주행 차량, 즉 로보택시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옵션 거래 데이터를 보면 8월 중순까지 테슬라 주가가 약 15% 정도 변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메가7 거래는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다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메가7이라고 불리는 7개의 기술 주식이 2023년부터 50% 이상 상승하면서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제프리스의 전략가 스티브 드센티스에 따르면 엔비디아, 메타, 아마존의 수익률이 저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평균 8%가 상승했는데요. 러셀 1000 성장주의 지수는 8.6%로 더 많았다고 합니다. 또한 많은 대형주 펀드가 포트폴리오의 상당 부분을 소수 주식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근에는 소프트웨어 주식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어도비, 세일즈포스, 서비스나우 같은 회사들이 AI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AI 붐 속에서 예상치 못한 초기 승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컨설팅 회사죠. 먼저 많은 기술 회사 마케팅 팀들이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이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죠. 하지만 그 방법을 명확히 알지 못해서 컨설팅사에 도움을 요청하죠. 기업들은 보스팅 컨설팅 그룹, 맥킨지, IBM, 엑센처 같은 컨설팅 회사들을 통해서 생성형 AI 기술을 이해하고 구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런 컨설팅 회사들은 AI 관련 프로젝트 덕분에 수익성이 크게 증가했죠. 예를 들어 IBM은 1빌리언 달러 이상, 엑센처는 300밀리언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생성형 AI는 잠재력이 크지만 정확성 문제와 느린 응답 속도 같은 도전 과제도 있습니다. 회사들은 신뢰성과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요. IBM은 던 앤 브래드 스트리트와 협력해서 AI를 통해 공급업체 선택을 돕고, 맥킨지는 ING 은행을 위한 챗봇을 개발해서 성공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존도 재무 관리를 위해서 생성형 AI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마존은 생성형 AI를 사용해서 사기 탐지와 계약 검토를 자동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정확성과 효율성이 크게 높아졌죠. 또한 AI를 통해서 재무 예측과 세금 관련 업무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개인 생산성도 크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AI가 반복적인 작업을 대신해 주니까 직원들은 더 중요한 분석 작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거죠. 여기에 아마존 웹 서비스 역할도 큰데요. AWS는 AI 혁신을 통해서 회사의 매출을 증가시키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AWS AI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죠. AI를 사용한 기업의 절반이 인건비 절감이 목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많은 기업들이 자동화를 위해 인건비를 줄이려는 거죠. AI 기술이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에서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AI 도입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결과 향상인데요. 이 부분이 무려 8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AI를 통해 업무 효율을 높이려는 거죠. 하지만 AI 도입이 긍정적인 면만 있는 건 아닙니다. 많은 직원들이 AI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을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인력 및 인건비 절감이 4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S&P 500의 지수 변동은 낮고 엔비디아 변동은 높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를 보시면 S&P 500의 주가 변동이 엔비디아의 변동과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일부 주식의 급등과 급락이 시장을 극단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 펀드들이 이런 상황에서도 분산 투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지수 내 종목 중 약 40%에 해당하는 200개 이상의 기업이 올해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한 상태입니다. 당분간은 여러 종목에 걸친 투자가 더 늘어나기는 어렵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올해 하반기에 더 많은 기록을 세울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지난 금요일 소폭 하락하면서 한 주, 한 달 상반기를 마감했죠. 하지만 연초 대비 상승세는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올해 하반기에 더 많은 기록을 세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수를 보면요. S&P 500 지수는 올해 상반기에 15% 상승했고, 나스닥은 19%, 다우존스는 4% 상승에 그쳤습니다. 최근 인플레이션 지표가 둔화되면서 연준이 9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2024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불확실성도 존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감면과 무역 규제 공약이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JP모건의 마르코 콜라노비치는 S&P가 연말까지 23% 급락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23% 하락해서 4,200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주된 이유로는 경제 성장 둔화와 소비자들의 어려움을 꼽고 있습니다. 또한 연준이 시장 예상보다 적은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있어 경제와 주식 평가에 추가 압박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주시장이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감으로 크게 상승했는데요. 콜라노비치는 이런 낙관론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기대가 너무 크다는 것 같다는 거죠. 물가가 2021년 3월 이후로 가장 느린 속도로 상승했습니다.
5월의 핵심 개인 소비 지출 지수가 전월 대비 0.1% 상승했는데요. 이는 최근 몇 년 중에 가장 느린 속도입니다. 이 수치는 연준이 정책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제롬 파월도 인플레이션이 2% 목표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언급했죠. 또한 6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향후 1년간 인플레이션을 3%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반기에도 소프트웨어 매출 증가와 AI 확산 덕분에 엔비디아 주식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튜 갈가니가 소개한 내용처럼 기관 투자자들이 대량 매수하는 종목에 투자하시고 대량 매도하는 종목은 피해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련 문의사항 있으면 언제든 댓글 알려주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